충정시력 44권 충정 17년 5월 25일 경우 네 번째 기사 1522년 명가정 1년 충청도 연산 한산 임천 부여 은진에 황충이 일었다. 충정시력 44권 충정 17년 5월 25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삭주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3알만씩 하여 벼가 조금 상하였다. 충정시력 44권 충정 17년 5월 26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정부가 아뢰기를 양계에서는 비록 한 사람이 적에게 잡혀가게 되더라도 오히려 되찾아왔는데 지금 추자도에서는 적 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30여인이나 되도록 살상했으니 주장 이 종인을 오늘 정사할 때에 채차하고 잡아다가 추구하기 바랍니다. 또 강명한 경찰관을 보내어 각 포구 만호들 중에 망을 잘 보지 않은 자를 가려내어 추구하도록 함이었다리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충정시력 44권 충정 17년 5월 26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자늘의 경연에서 조화상이 마땅히 각도의 어사를 보내 군기들의 등의 일을 적간해야 한다고 했으나 농사철이기 때문에 정지했었다. 그러나 어사가 나가더라도 배단이 없다면 보내도 된다 하며 드디어 팔도에 어사를 나누어 보냈다. 충정시력 44권 충정 17년 5월 26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충정시력 44권 충정 17년 5월 26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심은경을 사관은 헌납으로 허관을 홍문관 교리로 황윤준을 정언으로 권예를 부수찬으로 홍서주와 황념을 정자로 삼았다. 충정시력 44권 충정 17년 5월 26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밤에 간방에 번개불이 이르다. 충정시력 44권 충정 17년 5월 27일 MCN 첫 번째 기사 예조 참판 유희인을 경사에 보내 황태후 태후는 곧 흥헌 왕비로 황제의 생모이다. 에게 조노를 올린 것을 할애하게 했는데 그때 희인에게 전교하기를 중국 조정에 이를 경이 잘 들어보고 오라. 황제가 즉위한 뒤에 정치가 어떠하며 유사들과 말을 통하든가 하여 간혹 예단할 일이 있었는지를 듣거나 보고 와야 한다. 또한 조정의 기강이 어떠한지와 조신들의 장주를 듣는 대로 써가지고 오라. 당고와 사도 두 명나라 사신이 북경에 돌아가 우리나라 일을 어떻게 추덜하고 찬자는 어떻게 결정하였으며 또한 동료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으며 그들의 전직이 갈렸는지와 김의 진호는 명나라 사신이 북경에 돌아가 우리나라 일을 어떻게 말했고 또한 탄핵은 받았다 해도 무사히 어느 직에 있는지와 광령 도어사 이승훈이 채직되는 시기가 어느 때이고 달자들의 동태가 정등 무렵에 비하면 어떠하며 조등이 문죄하는 일이 없을 것인지와 제국의 조공을 하러 오는 사신의 왕래가 전에 비하여 어떠한지를 알아보되 억지로 물을 것은 없고 경이 들은 대로 와서 아래라 하였다. 충정시력 44권 충정 17년 5월 27일 MCN 두 번째 기사 정부가 아뢰기를 이번에 외변은 다른 때보다 심하였으니 전라우도 우후 최스천은 아울러 자범이었다 하리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충정시력 44권 충정 17년 5월 27일 MCN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전교하기를 박세희는 추구함이 강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충정시력 44권 충정 17년 5월 27일 MCN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포도장이 도둑 잡은 일에 대해 성록을 고찰하건대 단지 부장에게 벌사만 주고 상격은 없었다. 야간에 복병하는 것이 비록 그들의 직분이기는 하지만 공이 없다 할 수 없으니 만일 도둑을 잡게 되면 부장 및 군사들의 이름을 모두 기록해 두었다가 연말이 되면 도둑을 잡은 것이 많고 적음을 헤아려 차등 있게 상주어야 한다. 충정시력 44권 충정 17년 5월 27일 MCN 다섯 번째 기사 홍문관이 동궁 계몽을 편찬하에 올리니 전교하였다. 이 글은 매우 절당하게 되었다. 만일 한 세대에만 시행하고 만다면 후세는 본받을 데가 없게 될 것이므로 모름지기 인출하여 오래도록 전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30불을 인출하여 10분은 대내로 드리고 20분은 홍문관 지강원 동서의 문무루에 나눠 간직하도록 하되 대제학 이 행으로 하여금 서문지어 세자를 보양하는 뜻이 잘 나타나도록 하게 하라.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5월 28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그래 임하여 이르기를 이 대문의 짐이 깊이 구중 궁궐에 있으니 신하들의 간사한 짓과 탐하는 짓, 민생들이 병폐 및 고통을 어찌 두루 알 수 있겠는가 했다. 지금도 신하들이 간사하고 탐함과 민생들의 병폐 및 고통이 반드시 많이 있을 것이나 내가 어찌 두루 알 수 있겠는가 하며 특징간 이 자견이 아뢰기를 영종의 이 말은 제왕들의 귀감입니다. 대저 임금은 깊이 구중궁궐에 있으면서 민생의 병폐와 고통, 신하들의 간사함과 탐함을 어찌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대신과 대간의 말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동지사 이항은 아뢰기를 임금이 가난한 말을 듣기 좋아한다면 대간과 시종이 아는 일을 말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되어 인물의 현명 여부와 병폐나 고통을 따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형조의 공사를 보건대 제주의 포작인들의 일은 지극히 염려스럽다. 제주 포작인 김유월 등 남녀 74명이 전라도 흥덕지방에 이사하여 살면서 본토로 쇠환하는 것을 싫어하여 압송하는 생리를 공갈하며 배반하였다. 이에 자근이 아뢰기를 추자도 근처에 도서가 많은데 포작인들이 모여 해적 노릇을 하니 찾아서 세원하고 수색하여 토벌하였다 하리까 하였다. 정은 강현이 아뢰기를 헌납심 언광을 처음에는 채직하도록 명하였다가 도로 채직하지 말도록 하니 명령이 한결같지 못합니다. 전에는 이런 예가 없었으니 대간의 소임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조의 말에 따라 현재 주문하는 것으로 여기고 채직하게 했다가 특사전에 쓴 일이기 때문에 도로 채직하지 말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동료들에게 논박을 받았다면 채직해야 한다 하였다. 영사청 광필이 아뢰기를 동적전 관원이 와서 말하기를 황충이 번식하여 곡식의 뿌리와 잎을 먹음으로 밭에 모맥이 없어져 버려 자성으로 쓸 것이 없게 되었다 하니 매우 민망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충의 제의란 큰 것인데 평안도에도 황충의 제의가 있고 하늘이 또한 비를 내리지 않는다니 재변이 지극히 염려스럽다 하며 장령 표빙이 아뢰기를 황충의 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기가 왕성한 철에 팔도에 모두 우박이 내렸습니다. 민간의 병폐와 고통, 정사의 잘잘못을 대간과 시종이 마땅히 말해야 합니다. 전일의 홍문관 상수가 시패 매우 절당한데도 상께서 하신 비답을 보면 허심탄회하게 듣기를 좋아하신 뜻이 없었습니다. 제군들의 집을 짓는 것이 비록 부득이한 것이기는 하지만 법제에 너무 과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홍문관의 상수의 뜻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 않은 것이다. 민간의 병폐와 고통이 어찌 지금 없겠는가. 본공하는 수령들이 없기 때문에 어사를 나누어 보내 불법한 짓들을 살피게 한 것이다. 재변은 어느 일이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으나 까닭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원통한 옥사가 있는가 싶은데 옛적에도 한제가 있으면 반드시 원통한 옥사를 풀리게 했었다 하며 표빙이 아뢰기를 어사를 보낸 뜻은 아름답습니다. 다만 일시에 팔도에 보낸다면 영로에 폐단이 있을 것이고 만일 한 달에 한 차례씩 한도에 보낸다면 수령들이 어느 때 올지를 알지 못하여 항시 외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함이 매우 합당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일시에 많이 보내는 것도 폐단이 있을 듯하고 한 달에 한 번 보내는 것도 역시 번다 하다 함에 이 항이 아뢰기를 어사를 보내 불법한 일을 살피면 사치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간사한 수령은 어사가 온다는 것을 핑계로 모든 관가의 재물을 모조리 동원 안에 실어다 놓았다가 그대로 자기의 소유로 삼아버리고 비록 선량한 관원이라 하더라도 어쩌다 조금 잘못한 것으로 어사에게 탄압받아 채직되게 된다면 이 역시 폐단이 있는 일이니 한도의 수령들의 일은 감사에게 맡겨 규찰하도록 한다면 감사가 또한 계문하에 파출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28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조광에서 전광필이 황충이 동적전의 곡식을 해친다고 했는데 다른 도도 역시 그러하다. 옛적에도 황충을 다스리는 일이 있었으니 회사에 말해주라.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28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시간관 김섬이 아래그래 야인들은 무지함으로 변장들이 만일 청렴한 생활을 한다면 신복되어 국세에 가 따라서 튼튼해질 것입니다. 만호나 첨사들을 미미한 관원이라 하여 가려서 보내지 않음도 불가한 일이며 주장은 더욱 가려서 보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계의 수령을 문신으로 교대하여 자임함은 기탄하는 바가 있고 본받는 데가 있게 하려는 것인데 요사이 천조가 전혀 그에 행하지 않으니 매우 불가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28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전라도 수사 이종인 우후 최수천은 모두 잡아오고 그도의 수령 및 만호와 첨사들은 관원을 보내 추구한다면 수사와 우후의 죄는 도리어 무거워지고 수령 만호 첨사의 죄는 도리어 가벼워져서 사체에 합당하지 못하니 모두 채직하여 추구해야 한다. 다만 그렇게 한다면 너무 번거롭고 시끄럽지 않겠는가? 수령들은 비록 채직하지 않더라도 만호첨사는 채직하고 추구해도 되지 않겠는가? 삼공에게 수의하라.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28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영의정 김전이 의논드리기를 수령과 만호들을 일시에 채차한다면 병방방비가 허술해질 것이고 또한 각기 한계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서로 구원하지 못한 죄는 면할 수 없으나 죄가 또한 경중이 있어 스사가 총체적으로 거느리는 것과는 같지 않으니 수령과 만호는 그대로 두고 죄를 다스림이 합당할 듯합니다. 또한 왜구들이 우도에서 소란을 일으킨 것이 모두 좌도를 거쳐서 온 것이어서 좌도가 허술하기 때문에 우도가 해를 받게 된 것이니 좌도의 수사 또한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도와는 차이가 있으니 비록 잡아오지는 않더라도 울로 추구하여 뒷날을 경계함이 어떠하리까 하고 좌의정 남건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진도 군수 유상손, 마도, 만호, 곽지병 등을 죄가 있다여 모두 채직한다면 과연 성상의 하교와 같이 소란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어느 섬, 어느 군이 적들이 왕래하는 요충지인지를 알지 못하고서 모두 채직한다면 그 중에 애매하게 죄를 받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아직 채직하지 말고 경찰관이 추구하여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방수를 근신하게 하지 않은 잘못을 논하여 죄를 지워야 할 사람을 주해준다면 일이 시끄럽게 되지 않으리라 여깁니다 하고 우의정 이유청은 의논드리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신의 여기에는 방수하는 일은 만호가 전담하고 수령은 겸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이로 본다면 만호가 중하고 수령은 다음이므로 만호는 채직하여 추구하고 수령은 관원을 보내 추구한 다음 그의 죄상에 따라 죄 주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니 남건의 의논대로 하였다. 진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28일 교육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란 어제 형조의 공사를 보건대 쇠한 때는 제주 사람들이 압송하는 사람을 죽이려 하여 지극히 완패한 짓을 하였으니 이는 국가의 큰 변이다. 만일 섬을 의지하여 세력을 펴게 된다면 뒤에는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니 모름지기 대수색하여 토벌하여 임금의 법을 보여주어야 한다. 각도의 감사, 병사, 수사들로 하여금 끝까지 수색하여 토벌하도록 하니 어떠할런지 대신들에게 문의하라. 하매 김전이 의논드리기를 따로 군사를 출동할 것이 아니라 각진 포가 당번군사를 거느리고 수색 토벌하게 하며 어떠하리까 하고 남군 이 요청은 의논드리기를 비록 군사를 출동하지 않더라도 각도의 모든 진들이 출동한다면 시끄럽게 될 듯합니다. 또한 그들이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을 듣는다면 편있게 되지 못할 것을 알아차리고 중국 제도 및 해량도로 도망치게 될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도 연안의 각 고을포에다가 그 사람들의 용모와 나이를 자세히 유시하여 살폈다. 잡도록 함이 편리합니다. 아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해량도는 만주, 봉황현, 대고산 남쪽 바다 가운데 있는 대록도 및 소록도를 말한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5월 28일 개요 7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5월 28일 개요 8번째 기사 황사우를 사관원 헌납으로 삼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5월 28일 개요 9번째 기사 충청도 석성, 원진, 덕산, 아산, 예산, 이산, 회덕, 홍산, 연기, 부여에 황충이 있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5월 2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전라도 수사 이권이 아래기를 추자도는 절도로서 전에는 방하지 않던 곳이나 지금 외적들이 이러하니 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조정에서 처치할 일입니다. 만일 신이 내려간 뒤까지 기다렸다 처치한다면 넣어줄 것이니 신이 가기 전에 처치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대신들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5월 2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예조판서 홍숙, 참판, 성운이 선의사 소세양의 보고에 따라 아뢰기를 전일에 의논된 뜻을 잔치 때 이야기하는 기회에 반복해서 객인들에게 개유하니 상관이 대답하기를 국왕이 새로 섬에 새 도주가 조선을 위해 충성한 그 일을 가지고 청하는데도 조정이 이전의 약속을 변경할 수 없다여 딱 잘라 허락하지 않고 노성의 생각을 하나하나 들어 개진해도 또한 들어주려 하지 않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전일의 궁중은 대마도가 반란한 이듬해에 나와서 오히려 절반만 감한 접대를 받았는데 나에게는 이들보다 달리하여 승낙해 주지 않으니 무슨 면목으로 대마도를 지나가 국왕에게 돌아가 뵙겠습니까? 국법이 반드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므로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돌아가지 않으면 국왕이 반드시 사진을 보내 탐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 이전의 사성이 그늘에 출발하여 돌아가는데 우리들의 신설을 가지고 가면 국왕이 반드시 여기에 머물러 있는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성의 나이가 60이 넘어 죽을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본국 사신이 다시 오기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요사이 조정을 뜻을 보건대 전일처럼 굳이 고집하는 것 같으니 마땅히 내가 알아서 자처하겠습니다. 이어 한숨 짓다 눈물을 머금으며 오래 혀차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정관 두 손주 이하가 일찍 고하기를 조선이 비록 대마도는 미워할지라도 특별히 새 국왕을 보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국왕이 성장의 보고를 따라 또 전 도주 및 반란한 무리를 섬멸한 것은 오로지 조선을 위한 것인데 지금 반란한 도주를 접대하던 약속만 들어 일체 들어주지 않으니 우리들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상관이 돌아가더라도 죽게 될 것이므로 사세가 반드시 자진할 것입니다. 상관이 자진한다면 우리들 역시 어찌 살아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장차 모두 자진하게 되면 그런 뒤에야 우리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조연을 전일보다 수량을 증가해 1,000피를 보내기로 했다는 말을 하니 상관이 이전에는 대장경을 쓰고도 1,000피를 주었었는데 이번에는 본디 3,000피를 청하여 3분의 1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일을 성사하지 못했는데 다수를 어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특성과 상관이 있는 곳에 쌀, 배 및 식물을 특별히 예로 언사한다고 말하니 상관과 성중이 표류된 사람들과 적외를 세안했으니 언사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들은 이미 맡은 일을 성사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쌀과 배나 식물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조정이 지휘관을에게 갖다 주게 한다면 될 것이나 우리는 감히 받아가지 않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상관 부관의 방수들이 이달 26일부터 가지고 있던 장막을 대청에 치고 정관들이 종일토록 모여 앉아 밤이 깊어서 파하였으며 방수들은 앞의 대청에 숙직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도 장막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상관과 부관은 이날부터 먹지 않고 다만 죽만 조금씩 마시거나 누워서 일어나지 않으며 정관 이하는 칼을 갈아찼다 했습니다. 또 통사들을 시켜 자신의 뜻인 것처럼 특송에게 말하기를 사신 나온 당신들의 일이 이미 완결되었으므로 근간에 전송하는 잔치를 하게 될 것이다 하니 성중의 말이 나는 국왕이 보낸 사신과 같으므로 먼저 돌아갈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외인들은 변사가 헤아릴 수 없으므로 반드시 그런 짓을 하여 우리나라가 그들의 요청을 허락해 주기 바라는 것이고 자진하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에 생명을 가볍게 여겨 자진하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니 널리 의논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전일의 좌상이 경련에 들어왔을 적에 내가 이르기를 외인들의 요청이 참으로 곤란한 것과 쉬운 것이 있는데 만일 일체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반드시 원망이 생길 것이다. 비록 크게 날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진실로 염려스럽다. 외인들은 변사가 헤아릴 수 없어 반드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공동하려 하는 것이니 그들의 소청을 경솔하게 들어줄 수는 없다 했었다. 그러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이 조급한 후에 상관이 만일 자진한다면 아랫사람들이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 의논해야 한다. 하며 홍숙과 성운이 또 아뢰기를 이 외인들은 불공한 말이 많고 자신들을 옳게만 여깁니다. 근자의 제주 사람들이 외적에게 피살되었으니 이번에 외인들이 쏜 화살을 보여주면서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와 서로 화호하려는 뜻은 지극한 듯하나 외인들이 우리 국민을 이처럼 못 살게 했다. 너희 나라가 만약 이웃 사람들을 잘 검단하여 화호하는 성의를 보였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라 아랫말이 지당하다. 그러나 한갓 아랫 사람들을 잘 감단하지 못해 우리 백성을 살해하게 되었다 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외적들이 하는 짓을 어찌 모두 알 것이냐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꺾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니 마땅히 외인들의 화살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새 도주가 우리나라를 위해 전 도주를 죽였고 일본 나라가 또한 군사를 보내 토벌을 협조하되 함께 신사를 보내 화호하려 하니 지극한 듯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 30여 명이 외적들에게 살해되었으니 근거에 없던 일이다. 화호를 맺는 것은 이런 일을 없게 하려는 것인데 지금 바야흐로 사신이 나와 있는 때인데도 오히려 이러하니 만일 사신이 돌아가고 난 다음엔 반드시 더욱 심해질 것이다. 우리나라가 옛 언약을 고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면 어떠하겠는가. 수의해야 한다. 하매 영의정 김전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보건대 상관들의 말이 표독스럽고 거세니 함께 신의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소청대로 되기를 바라서이겠으나 그들의 성질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조급하니 사신의 채통을 어찌 알겠습니까? 또 그들의 말대로 자진하게 된다면 또한 처리하기 곤란한 일이니 세견선 두세 척을 약조 이외에 허락해 주되 새 도지의 특성을 위해서라 하여 다소 위로해서 보내며 어떠하리까. 추자도의 방어일은 머리서 헤아리기는 어렵고 수사가 가서 기미와 형편을 살펴보아 다방면으로 제어하기에 달렸습니다. 또 대마도 외인들의 절발이 없는 해가 없는데 요새 추자도 일은 더욱 참혹했으니 외인들이 하사를 내어 보이고는 귀국과 우리나라의 화호가 매우 돈독한데 대마도가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스스로 자중하지 못할 짓을 한다. 병원년의 반란은 단지 우리나라에게만 무례한 것이 아니라 실은 귀국의 난적이며 귀국이 그들의 반란을 토벌하면 당연한 일이다. 지금 바야흐로 대마도를 수색하고 토벌하되 사신을 보내어 고하려 왔으니 적들의 반란이 마땅히 조금 검단되어야 하는데 요사이 섬 안에서 소란을 일으킴이 더욱 심하여 일시에 살해된 사람들이 30여 명이나 된다. 이처럼 대마도 외인들이 귀국의 신사를 없인 여기기 때문에 전일의 약조를 굳이 고집하는 것이고 진실로 귀국과의 돈독한 화오에는 대대로 변함이 없다 하여 그들의 뜻을 관찰함이 어떠하리까 하고 정강필 남곤 이효청 권경 장순손 이계민 고영산 홍숙 심정 안윤덕 임유경 이행 이항 박유령 박헌원 의논들이기를 추자도는 수로가 워낙 멀어 진을 설치하고 머물러 있으면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제주로 왕래하는 길목에서 누차 외변이 발생하여 장차 막히게 되겠으므로 방어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근처에 무목이 있는 수륙군들의 수를 헤아려 뽑아내어 순환하여 방래하며 수색하고 토벌하여 후환을 끊어버리도록 하되 병교가 절목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또 객인들을 대우하는 일은 상관들이 스스로 자진하고 싶다 하고 말이 또한 불공합니다. 국가에서 불행히도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었다가 뒷날에 한없이 요청하게 된다면 장차는 다 들어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바로 기미가 될 처리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마땅히 선의사 등 지인들로 하여금 옛 약조를 해약할 수 없다는 뜻을 말해주고 또한 음식을 권하도록 하여 그들의 뜻을 광명하다가 2, 3개월을 기다려도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 예조 당상을 보였네요. 그와 같이 말을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제주 사람들이 살해된 일을 객인들에게 말해줌이 합당할 듯 합니다마는 사슬에 보아 말해줌이 가합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5월 29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래고 헌부가 또 아래기라. 유미는 인망이 가벼운 사람으로서 이번에 훈련은 지사가 되었는데 이 소위 문신들이 하는 대제학과 다름이 없으니 반드시 변방 권수의 큰 소임을 맡기만 한 사람이라야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있으니 시급히 채직하기 바랍니다. 설라오도 각진의 만호 등을 추구할 경차관은 추구할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니 어사의 결함으로 보내기 바랍니다. 하니 어사의 결함으로 하는 일은 그대로 윤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준조 7월 44권 준조 17년 5월 3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상이 글에 임하여 이르기를 고려 때에도 왜구들이 매우 치열하여 화가 참혹했었다. 지금 역시 외놈들의 소청을 일체 다 들어줄 수 없으니 외적들의 변란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며 참청한 서후가 아래기라. 외로들은 표독하고 거세기가 강성한 북로들보다도 심합니다. 사람들이 비록 외놈들의 특기가 배에 운항에 있지 무술에는 있지 않다고 하지만 신이 전에 선의사가 되어서 가보니 가지고 있는 나무 활이 매우 길고도 강했는데 웅천현감 한규가 제 힘껏 당기지 못하게 신이 소위에게 쏘아보도록 하니 그들은 쏘았습니다. 화살 대도 크기가 발가락만 하였고 화살 촉도 매우 정교하고 예리했습니다. 이뤄본다면 외인들 역시 활쏘기에 능하니 이번에 외인들이 청을 다 들어주지 못한다면 병반사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특징간 안윤덕이 아래기를 이놈들이 활쏘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번의 그들의 소청은 결코 들어주어서는 안 되니 만일 한번 소청을 들어준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삼포에 거주하기를 더욱 고집하여 청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의 위신이 손상되고 변방사단의 우려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쉬운 일을 들어준다면 반드시 어려운 일을 청하여 기의 소청대로 한 다음에야 말할 것이니 결탄코 발단을 열어놓아서는 안 되나. 만일 일체 들어주지 않는다면 동서로 날뛰면서 공격하여 제주에 왕래하는 길이 장차 막히게 될 것이 염려스럽다. 그러나 지금 사객들이 자진하려 한다는 말로 인해 그들의 소청을 들어준다면 국가 위신이 손상된다 하며 윤덕이 아뢰기를 남쪽 지방의 만호 첨사 및 공관들을 가려서 보낸다면 외놈들이 반드시 입고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무창의 도적들이 매우 큰 근심거리인데 조정이 태어나여 관심을 두지 않으니 매우 민망스러워집니다. 황행이 살아있을 때 여기에 대해 언급하게 되면 이를 갈미어 말하기를 조정이 이런 작은 도적들을 두려하여 문 앞에 근심거리도 없애지 못하니 끝내는 어찌 되겠는가 하였습니다. 요사이 의논할 적에 무사들은 모두 그들을 몰아내리 하지 않으니 신은 그 뜻을 알지 못할 일이고 진신인 선비들은 화친을 주장했습니다. 무장한 무사들이 장벌하는 것을 비유하여 말하자면 시인, 하민이 각기 자기 소임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일인데 지금 무사들이 도리어 전투에 투입되기를 싫어하니 신은 나라 일이 그러질까 싶습니다. 여연무창은 모두 우리 땅인데 내가 누운 자리 옆에 어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코 골며 자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번성하게 된다면 사세가 반드시 몰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두어 달 사이에 900여호가 와서 사는 것은 모두 산천과 토지의 이득을 탐낸 것입니다. 이득이 이름으로 따라오는 자가 많을 것이니 꼬리가 커서 감당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게 될까 싶습니다. 전일 의논할 적에 모두들 내정을 완비한 다음에 외적을 물리쳐야 한다 하고 군량 방언은 강구하지 않았으니 한가 말뿐인가 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식량을 넉넉하게 함과 군사를 넉넉하게 하면 국가의 큰일인데 한갓 의논만 하고 실제가 없으면 형식적일 뿐이다 하였다. 서후가 아뢰기를 삼도의 진상이 모두 양제역을 격려하여 오므로 장차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생물 같은 것은 부득이 시기에 미쳐 봉진해야 하므로 역마로 수승해야 하나 건물 같은 경우는 경상도의 진상은 충주에서 스스로 배에 싣고 오미 가하고 충청도의 건물도 모두 충주에 모이면
아울러 스르르 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조미오군 및 교군도 많이 역사람을 쓰므로 대단히 많으니 금단하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역로를 소복하는 일은 이미 병조로 하여금 마련하도록 했다 하였다. 시 이는 화살 만드는 사람이고 함 이는 방패 만드는 사람이다. 전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30일 을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전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30일 을의 세 번째 기사 충청도 충주 사람 김언국이 그의 종의 자매를 간음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추하게 여겼다. 언국이 종의 누이와 사랑에 빠져 그의 참소만 듣고 항시 아내를 구타했었는데 하루는 아내가 증서를 입어 죽게 되자 친정 아비에게 간청하기를 딸 자식이 죽더라도 그 고을 관원에게 고소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므로 듣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있었는데 이웃 사람이 그 일을 발설하자 언국이 도망을 숨었었다. 언국의 아비가 찾아내어 잡아다가 관에 넘기면서 이 자식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가문이 망한다 했었는데 온 마을이 저가는 어리있게 여기고 언국 부자는 너무 심하다고 여겼다. 민조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1일에 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1일에 병자 두 번째 기사 연대를 들었다. 도청부 경력 이장선이 아뢰기를 외방의 시골 사람들 집에는 서적이 없으니 교서관으로 하여금 서사를 인출하여 평시서로 보내 무역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하고 군자관 판관 김순고는 아뢰기를 신일 전일 경성 판관으로 있을 때 보건대 북도는 풍속이 상사와 장사는 예절에 어두워 비록 풍관 향중의 사료들을 풍관이라고 하였다. 풍관이나 큰 부자라 하더라도 오히려 관을 만들지 못하여 들어는 돌을 쌓아 매장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는 땅을 파고서 판자로 사방을 두르고 위아래로 덮어 매장하는 사람도 있으니 더구나 그 이하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러므로 온 지경에 널이 없어 변장이나 군관들로 변방에서 방수하다가 죽게 되면 즉시 너를 마련하지 못하여 겨울에는 시체가 얼고 여름에는 부패하게 되니 어찌 국가에서 사람 대우를 후하게 하는 뜻이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 양계의 각 주부와 고년들이 한결같이 귀후의 옛사람 미리 관각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사다가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사람마다 친족을 장사 지내는 예의를 알게 하고 변방에서 방수하다 죽은 사람도 얼거나 부패되는 염려가 없게 함이 어떠할까 합니다 하였다. 전조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형조판서 이항 참판 조계상이 아뢰기를 헌부의 설이 이 수광이 외람한 짓을 검단하는 일로 도성안을 횡행하는 중을 잡으려 하자 중이 맹인 김옥동의 집으로 달려 들어갔으므로 수광 등이 즉시 헌부에 보고하니 헌부가 차사 5인을 내보내어 힘을 합쳐 중을 잡았었습니다. 이때 구지라는 사람이 마치 맞다가 잡히게 되자 서로 싸우다 상처를 입어 죽었는데 죽을 적에 그의 어미에게 한 말이 내가 나이 젊은 설이에게 상처를 입었다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본다면 나이 젊은 설이라 한 것은 곧 수광입니다. 이 때문에 수광이 형장신문을 30차례나 받았으나 발명을 하였으니 이는 수광이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단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는 일인데다가 또한 공무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기에 감히 폰합니다. 포도장이 잡은 업동의 집에 있는 생우피 62장 및 생우육의 일을 주문해보니 연루된 사람이 매우 많은데 사간 몇 사람은 이미 형벌을 받아 치사했습니다. 지금 만일 끝까지 추궁하기를 한다면 죽거나 상처 입게 될 사람이 많을 것이기에 감히 폼합니다. 작질금은 순비란 사람이 꽃을 꽂고 길을 가자 그 꽃을 빼앗으므로 순비는 자기가 가진 물건들을 겁탈할까봐 포도장에게 고발했었습니다. 수색해보니 단지 원목패만 발견했고 작물은 없었는데 6차례 형벌을 받았으나 발명을 합니다.
이도 역시 도둑질을 한 정상을 알지 못하기에 감히 품합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지금 굳이 이수광 등의 주원을 보건대 굳이가 옥동의 집에서 한 말 및 그 어미나 동생의 말이 모두 나이 젊은 서리에게 상처를 입었다 했고 같이 갔던 나장 김순영도 역시 수광이 구타한 것이다 했으니 살인에 관계되는 일을 현장신문한 횟수가 많은 것을 들어 의혹이라고 논해서는 안 된다. 헌부가 따로 5차사를 보내게 되자 그가 반드시 기사를 타서 상하도록 친 것이니 진실로 죄를 주어야 한다. 외방이라면 감사에게 보고하여 반드시 감사의 회송을 기다린 다음에야 형벌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의뢰 횟수가 많겠지만 형조는 외방과 같은 것이 아닌데도 횟수가 매우 많았으니 듣거나 보기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형조는 곧 간특한 일을 따지고 난폭한 자를 형벌하는 자리이니 마땅히 다시 주문해야 한다. 업동의 일은 만일 살인에 관한 것이라면 마땅히 정부와 의논해야 하지만 이는 비록 주문한다 하더라도 원래 사양할 죄는 아니다. 작질검의 일은 길 가는 사람에게 물건을 겁달한 죄로 주문하도록 했었는데 횟수가 매우 많았으니 다시 주문할 것 없이 논지하여 결단함이 가하다. 업동의 일은 만일 끝까지 주문하면 반드시 죽게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니 이미 자복한 사람이나 자복하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끝까지 주문하지 말라 하였다. 그렇다. 증조실록 45군 중종 17년 6월 1일 병자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답하였다. 성세창은 끝까지 이품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니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듣건대 강원도는 감사가 오래 부임하지 않아 방치되는 일이 매우 많다고 한다. 비록 한 고을의 수령이라 하더라도 즉시 부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방치되는 일이 많은 법인데 더구나 감사이겠는가? 이 다음에 입품이 되어도 되니 2번은 우선 개정하여 속히 보내도록 해야 한다. 유민은 훈련 지사가 되었어도 논박을 받았고 또한 한성부회를 방치했으니 채직함이 가하다.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증조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1일 병자 5번째 기사 충청도 석성, 덕산, 야산, 예산, 회덕, 홍산, 신창, 부여, 원진, 진천, 연기, 목천, 이산 등의 고을에 황충이 생겨 곡식을 해쳤다. 증조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1일은 병자 6번째 기사 경기 수원, 양주, 과천의 등의 고을에 황충이 생겼다. 증조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강원도관 절사상 세창이 지난달 21일에 길을 떠나려고 했었기 때문에 도계에 도착한 진상한 물건들을 모두 원주에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논박을 받게 되어 떠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비록 독촉하여 부임하게 되더라도 말린 물건은 봉진할 수 있겠지만 날 것은 반드시 모두 상했을 것인데 생산하는 곳의 길이 또한 멀어 때맞춰 봉진하지 못하게 되겠다고 생각했기에 감히 취품합니다. 아니 잔괴하기를 말린 물건들은 전대로 봉진하고 날 것들은 봉진하지 말도록 하여 민폐가 제거되게 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1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시공훈이 아뢰기를 세자의 서연은 삼복 동안은 정지하는 것이 출례입니다. 지금이 바로 삼복은 아니지만 일개가 매우 덥고 또한 서연청은 매우 좁은 데다가 세자께서 몸이 약하니 우선 정지하도록 하시고 비록 정지하더라도 빈객이 들어 격일로 나아가 뵙고 또한 서늘한 날을 가려 때때로 진강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2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렸으나 윤하지 않다. 증조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2일 정축 네 번째 기사 함경도 회령에 크게 뇌성하고 바람이 불며 큰 우박은 오리알 작은 것은 세 알만씩 하여 벼와 곡식이 많이 손상되다. 증조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계복을 듣다. 증조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저번에 전교하였다. 요사의 일기를 보건대 전년 비올 징조가 없는데 재변을 해소하는 도리는 근신하고 경계하는 데 있고 비손하는 데 있지 않은 법이다. 그러나 6월이 되었는데도 가뭄이 일어나니 근신하게 비손할 것을 예조에 말해주라. 증조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3일 무인 세 번째 기사
해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45권 중조 17년 6월 4일 김효 첫 번째 기사 당하 문신들에게 정시를 보였다. 지평 손수가 수석을 했는데 가자하도록 했다. 준조실록 45권 중조 17년 6월 4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해주가 진례대로 기우제 거행하기를 청했지만 큰 가뭄이 일어하니 따로 대신을 보내 종묘와 사직에 제사하도록 하라. 준조실록 45권 중조 17년 6월 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주방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45권 중조 17년 6월 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사은사 강증이 부경에서 돌아왔다. 상이 사정단에 나아가 인견하고 중국의 사정이 어떠한가를 묻자 강증이 아뢰기를 3월 초 1일 날 황제가 알성한 다음 경서를 손에 들고서 질문하고 논란하는데 신이 옥화관 주서를 보고 나도 유자이기에 비록 병시라 하더라도 국자감 관람을 청하고 싶었는데 더구나 성대한 행사를 만나게 되므로 입참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 하니 주사가 당신은 예의가 있는 나라의 유신이므로 그러는 것이니 두 서너 사람들과 참관하게 하겠다 하고 즉시 예부 낭중 손존에게 통과하자 선존이 서면으로 알리기를 당신은 문헌의 나라 문관이므로 입참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아름다운 뜻이니 당신들의 심정을 써오라 했습니다. 이러기를 두어 번 한 다음에 신이 대강서계를 만들어 보내자 즉시 상서에게 전달하여 드디어 황제에게 주달하니 관광하도록 윤호했었습니다. 초 1의 날 사경 정각이 되자 서반이 신 및 서장관과 통사를 인도하여 국자감으로 갔는데 황제가 진시에 거둥하여 대성전으로 들어가 제사를 거행한 다음 다시 연을 타고 오로로 해서 이륜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륜당은 대성전 서쪽에 있었고 뜰의 크기는 우리나라 명륜당의 뜰의 배나 되었는데 유생 3만여 명이 뜰에 입참하였기 때문에 백관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여 문반은 사품 이상, 무반은 도둑 이상만 반열을 따르고 외국 사람은 오직 신등이 입참했을 뿐이었습니다. 또 황제가 이륜당으로 들어갈 적에 군신이 어로의 좌우에 늘어서서 지영하되 역시 국궁을 하지 않고 단지 공수한 채 머리만 숙였으며 들으는 용안을 쳐다보는 자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국자, 죄주는 동쪽 뜰에 끌어앉고 사업은 서쪽 뜰에 끌어앉았으며 그 나머지 국자감의 관원들은 뒷줄에 동서로 나누어 끌어앉았습니다. 전좌한 다음 동쪽 뜰에 있던 국자, 죄주가 황제 앞으로 들어와 절하고 고두한 다음 끌어앉자 예부가 어전의 상 위에 있는 책을 가져다 죄주에게 주니 죄주가 당 안의 동쪽에 있는 의자 위에 앉아 논란하는 것을 같았는데 하는 말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쪽에는 강로 대학사 및 육부의 상서가 있고 서쪽에는 도둑 일품 이상이 있고 동쪽 뜰 위에는 한림 시강관이 있었으며 서쪽에도 또한 그러했습니다. 죄주가 논란을 마친 다음 고도하고 내려오자 서쪽에 있던 사업이 또한 죄주가 한 의식대로 하였고 끝난 다음 다례를 거행하였는데 홍려시 관원이 소리를 크게 하여 성지는 대개 재생에게 학업에 부지런하기를 고민하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읽고 다 읽자 군신이 5번 절을 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황제가 거둥하자 군신 및 재생이 지송하는 예절을 지영할 때처럼 하였고 군신들은 또한 먼저 대궐로 나아가 지영하였으며 황제가 드디어 봉천문으로 나아가자 군신이 진하했는데 신등도 역시 입참했었습니다. 진하하는 예가 끝난 다음 국자감의 관원 및 재생은 대궐들에서 음식 대접을 하고 또한 국자감 관원들에게 논상을 하고 또 세 분 공자, 안자, 맹자의 자손을 뽑아 반열을 따르게 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왔던 중국 사신 당고를 만나고 싶었으나 만날 길이 없었는데 따라왔던 두목이 옥화관에 와서 당고가 당신 나라 통사를 만나려고 한다 하기에 즉시 김이석을 보내니 마침 출사했으므로 그의 아들, 우리나라에 데리고 왔던 아들이었다. 만나보지 못하고 간다는 뜻을 말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돌아올 때 임박하여 당고가 할리몬의 사지 서리를 보내 문안하고 이어 재상을 만나 당신 나라에 갔다 올 때의 뜻을 말해주고 싶으나 갔다 온 지 오래지 않아
국법이 매우 두려워 만나보지 못했는데 시일이 오래되면 만나보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중국 사신 사도는 조반에서 신등이 서 있는 위치와 서로 가까웠고 그와 함께 서 있는 사람은 중서 사인과 급 사중들이었는데 서로들 우리나라 일을 이야기하다가 가끔 신등을 돌아다 보았고 역시 사람을 시켜 인사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적에는 요동 총병관 장명이 당고와 사도 두 사신이 여기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당신 나라 국왕께서 성심으로 대접하여 굳이 머무르기를 청했었으나 일이 완료되어 오래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대소신료들도 존경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송별할 적에 국왕께서 계단을 내려와 전송하므로 우리들 역시 석별의 정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졌었다. 이 지역은 조선과 서로 가까우니 만일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 이런 뜻을 전해주면 좋겠다 했다 하였습니다. 광령도 어사 이승은도 당고 등이 끊임없이 조선에서의 일을 말했었고 또 달자들에게 약탈된 중국 사람들을 조선에서 끊임없이 환송하되 의복과 노자를 넉넉하게 주었으니 조정을 공경스럽게 섬기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일이다. 만일 임기가 차 퇴직하여 돌아오게 가게 된다면 조정의 진달아 논상하게 하려 한다 했었습니다. 옥화가 문을 닫기 전에는 엄하게 검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입할 수 있었는데 근래는 매우 엄하게 검단의 임의로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이 주사에게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권을 잘못 다르게 한다는 뜻을 말하자 주사가 당신 나라에 따라온 사람들이 말도 다르고 의복도 다른데 함부로 다니다가 법에 접촉하게 된다면 매우 불가한 일이다. 세상에 어찌 하인들을 모두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출입을 검단하는 것이 세상에게도 또한 좋은 일입니다. 물건을 매매할 때는 마땅히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전혀 검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기에 신이 이런 말을 듣고서 마음이 매우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신이 일찍이 덕건대 지난날에 군관의 자제들이 함부로 다니며 법을 어기게 되자 예부 낭중이 보고서 비방하기를 예의를 안다는 조선 사람들이 어찌 이러느냐 했다는 것이나 또한 주서가 매양신에게 만일 유람하고 싶다면 허락하겠다는데도 신이 사양했었으니 이러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입을 검단하는 것이 달자들을 대우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책을 무용하는 것도 역시 검단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인삼을 본색대로 입공하는 일을 예부에 말하니 예부의 말이 이는 곧 공헌에 관한 일이니 통정사에게 말하라 하기에 즉시 통정사에게 말하니 상서가 신등을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더니 판삼이 무슨 패단이 있어 본색대로 공상하려 하는 것인가 하기에 판삼은 합쳐서 붙여야 하므로 본질을 잃게 된다면 공상하기가 미안하여 본색대로 공상하고자 하는 것이니 요동에 이자하여 주기 바란다 답변하니 상서가 허락해야 할 일이다 하였습니다. 3월 10일을 전호를 올리고 15일에는 천하의 조서를 반포하였기에 신이 예부 낭중 선조에게 우리나라에서도 마땅히 지나해야 하는데 신은 돌아갈 길이 또한 머니 요동에 이자하여 본국에 알리도록 하기 바란다 하니 선조니 전이랴 당신의 나라에 지나할 때에 어디서 듣게 되었느냐 하였습니다. 신이 혹은 요동에서 들어 알기도 하고 혹은 본국 사신이 돌아옴으로 인하여 알기도 했다 답변하자 선조니 이는 내 소관이 아니니 의제사 낭중 여제에게 말하라 했고 여제의 말이 마땅히 상서에게 보고하고 요동에 이자하여 조선에 알리도록 하겠다 했었는데 시행했는지는 신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였 신이 상이 이르기를 황제가 이른당으로 나아갈 때 어떤 관에 어떤 예복을 입었고 또 나이는 얼마나 되어 보이더냐 하니 강증이 아뢰기를 황사포를 입었고 아직 관례를 거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간을 썼으며 춘추는 16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듣기에 황제가 한 달에 3차례씩 경연에 나아간다고 했었다 하며 강증이 아뢰기를 하루 한 차례씩 나아갔었습니다. 또 전일에는 사신의 표문을 예부에 바치면 예부가 좌순문에게 에서 태감에게 바쳤었는데 이번에는 예부의 말이 배신이 마땅히 직접 표통을 가지고 태감에게 바쳐야 한다 하기에 신이 묻기를 이번에는 어찌 전례와 다르게 하느냐 하기에 하니 예부가 전에 하던 것을 그러다고 여겨 그렇게 하는 것이다 했었습니다. 신은 사언표
서정관은 표류인에 관한 사언표를 들고 통사 한 사람과 함께 정문으로 해서 좌순문으로 들어가니 태감이 나왔기에 신등이 꿇어 앉아 표문을 바쳤습니다. 하였다. 그렇구나. 진조실록 45권 중조 17년 6월 5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의금부도사가 당상의 뜻으로 아뢰기를 발광증 때문에 복남령 이영을 주문하지 못했는데 지금 또 주문하려 하니 광기가 여전합니다. 거짓 및 진치하는 것인지도 알기 어렵고 주문을 해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주문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처리하리까 하니 장교하기를 이 공사는 버려둘 형편이 아니니 정부에 수의하라 하였다. 광증이라. 진조실록 45권 중조 17년 6월 5일 경진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진조실록 45권 중조 17년 6월 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정경문신들을 강받았는데 성균관 학정 전한이 강서하여 통을 받고 그 나머지 사람 조와 약이었다. 상위 대신들에게 묻기를 복남령의 일은 인륜의 큰 변이어서 주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주문하려고 하면 발광증이 생기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며 영창부원군 권균이 아뢰기를 친고하면 좌주에 하게 되면 율문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효하다고 정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일의 종부씨가 영평부정이 그의 어미에게 불효한다는 것을 풍문에 듣고 세 차례를 형문신문하게 되자 형장신문하게 되자 영평부정이 이는 곧 복남령이 퍼뜨린 것이다 하여 결박해놓고 매를 때리기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정장옥에 갇혔을 때 한 번도 벗어 무난하지 않아 인자의 의리가 없다 했으나 다른 일의 흔적은 없습니다. 또 법랑령은 평소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발광하는 일이 참 많았고 근무가 좌기할 때 비록 반복해서 말하기를 너가 만일 거짓 미친 채 하면 반드시 마침내 큰 죄를 받게 되나 발명을 한다면 죄가 없게 된다 하였지만 모두 막연하게 듣지 않고 엎드려 누워 응답하지 않으므로 추문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고 좌참찬 신정은 아래기를 신이 전일 지의금부 때 영평부정이 따로 담장 밑에다가 색한 집을 지어 어미를 그곳에 두고서 일상의 공봉을 두루 주선해 주지 않았고 또한 동생 섭계정과 서동생 계산수를 무난할 수 없게 한 일을 들어 주문하니 서자 법랑령이 그 어미에게 불효하기 때문에 꾸짖었는데 그 놈이 이것을 가지고 나를 원수로 여겨 퍼뜨린 것이다 했었습니다. 또 전일의 영평부정이 그의 동생 서동생 계산수를 미워하여 그의 아비가 계산수를 사랑하여 재물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미워한 것이다. 정모에게 불효한다고 하여 정장을 했었는데 주열하여 아우를 모해하려 한 것으로 논지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곧 괴리한 인간으로 복람령이 불효하다고 전고한 일도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이니 친고하면 좌제하게 되는 율로서 논할 수는 없고 단지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만 죄의 줌이 가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완전한 죄목으로 죄를 저지는 않더라도 죄가 없을 수는 없다 하였다. 진조실록 45권 중조 17년 6월 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전환이 강경하는 것을 보건대 근래에 드문 일이었다. 경술이 근본이고 사장은 말 따닌 법인데 사장하는 사람만 숭상하고 강경하는 사람을 상주지 않는다면 권면장려하는 방법에 어그러지게 되니 가자를 치도록 하라. 중조 7월 45권 중조 17년 6월 6일 신사 세 번째 기사. 김전이 의논드리기를 영평부정이 한 짓은 따질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가 불효한 말도 역시 적실하지 않은 것이고 복남령은 또한 병이 있습니다. 부실한 일을 가지고 큰 죄로 논하면 공평하지 못하니 지금 비록 놓아준다 하더라도 지실형이라 하겠습니까? 놓아줌이 공평합니다. 하고 남건의 의논도 역시 그가 불효하다는 말은 사실이 없는 것인 듯하고 병든 사람이므로 죄줌이 마땅치 못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45권 중조 17년 6월 6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오늘 정강을 할 때 제신들의 말을 듣건대 영평부정의 말은 취시를 할 수가 없고 복남령은 또한 광기 때문에 문취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아비가 비록 자해하지 않더라도 아들은 불효할 수 없는 법이어서 지금 만일 죄주지 않고 낳아준다면 뒷날에 무지한 사람들이 반드시 본받게 될 것이다. 이는 역시 지도에 관계가 있는 부자간의 큰 변이니 다시 합자하게 될 때 의논해야 한다. 진조실로 45권 중종 17년 6월 6일 신사 5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이미 대신들을 보내어 따로 묘사에 제사하도록 했으니 마땅히 비전 감선하여 하늘에 꽂으라며 응답해야 하겠고 영선하는 것도 모두 정지해야 한다. 진조실로 45권 중종 17년 6월 6일 신사 6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려였으나 연하지 않다. 진조실로 45권 중조 17년 6월 6일 신사 7번째 기사 헌부가 쓰를 검단하기를 청하니 잔교하기를 조중조의 준례대로 하되 활쏘기 하는 곳에는 검단하지 말라 하였다. 진조실로 45권 중조 17년 6월 6일 신사 8번째 기사 한재 때문에 정전을 피하고 감선 철악하고 남문은 닫고 북문을 열고 철시하였으며 피고를 치지 않았다. 진조실로 45권 중종 17년 6월 6일 신사 9번째 기사 개성부 유수 및 팔도 감사들에게 유시를 내렸다. 이런 농사철을 당하 우박이 내릴 뿐만 아니라 충제로 곡식이 손상되고 여러 달을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매우 심하므로 하습한 데가 거의 다 말랐으니 높고 건조한 데를 알만하다. 내가 매우 우려되어 감히 편안하게 있지 못하겠기야 이달 초 6날부터 피선하고 감선하고 철학하였으니 나의 뜻을 체득하여 마땅히 각자 채찍하여 힘써 가야 하며 도내의 비를 비는 대책과 강우의 부족 여부와 충제의 유무를 시급히 조사해 치게 하라. 진조실로 40억 원 중종 17년 6월 6일 신사 10번째 기사 건부가 전 제용관 봉사 이승남이 그의 삼촌 승모 권씨의 재산을 횡령하려 하여 권씨의 의자 이묵을 모해하되 남몰래 권씨를 교사하여 불효하다고 정장하게 한 죄를 장 100과 도형 3년 반의 고신을 모두 빼앗기로 의율하여 아뢰었으나 공으로 1등을 감하여 장속하도록 하였다. 진조실로 45권 중종 17년 6월 7일 이모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명 유중익이 아뢰기를 요사이 재변이 겹쳐 나타나고 한재가 더욱 심함으로 비전하고 감선하고 철학하며 유죄하고 녹수하였으나 모두 형식적인 것이어서 상상께서 하늘에 응답하는 실제가 혹 미진한가 싶습니다. 대신들은 마땅히 아는 바를 말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하는 법인데 한 가지도 건의하는 일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대신의 도리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변을 무슨 일의 소치라고 지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형옥이 화기를 감상하게 되는 일이 특히 심하다. 요사이 어사가 적발한 부효현에는 죄수 하나가 8달이나 구금되어 있는데 한 차례도 치율하지 않았다니 지극히 놀라운 일이다. 이런 수령은 파직해야 한다. 하매 중익이 아뢰기를 정시를 보이면 하늘에 응답하기 위하여 경고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관사와 같은 예가 아니고 곧 권면 장려하는 한 가지 방도이다 하며 중익이 아뢰기를 시패를 책문하는 것이라면 좋지만 부시와 같은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지사 홍숙은 아뢰기를 경기의 가뭄이 더욱 심합니다. 경기는 땅이 척박하여 빈궁한 데다 해마다 농사를 넣죠. 더욱 백성이 원통해야 할까 싶으니 바라건대 대신들과 모여 따로 대책을 강구함이 어떠하리까. 또한 상례의 공상을 들어 감해주어 우고하시는 뜻을 보이소서 하고 헌나 황사우는 아뢰기를 지금 외인들이 추자도에서 노략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의원 무창에서 야인들을 내쫓게 된다면 반드시 변방 사단이 생길 것인데 군사들이 유명무실하고 국가의 저축이 없으니 이런 일들을 상상께서 진념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남북도의 방어가 염려스러운데 또한 사은사 강증의 말이 중국에서 달자들에게 문제할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만일 진실로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나라에 청병하게 될 것이니 대신들이 미리 대처할 것이다 하며 홍숙이 아뢰기를
대원, 동당 등이 전혀 돌아갈 뜻이 없으면서 음식을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아 장차 죽게 될 듯합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고 또한 딴 사람들을 오래 머물게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매우 난처한 일이다. 그러나 조정의 눈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그들의 요청을 어찌 허락해 줄 수 있겠는가. 그들이 음식을 들지 않은 것은 간청하는 뜻을 보이려 하는 것이다. 또 전일의 추자도에서 노략질한 사건에 대해 내 생각에는 말을 해줌이 합당할 듯하다. 그러나 대신들이 모두 아직은 서서히 말해주어야 한다. 하매 홍숙이 아뢰기를 그들이 매형 우리나라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더욱 고집스럽게 요청하니 이를 들어 말을 하여 꺾어버리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외인들이 쏜 화살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보여줌이 좋겠다. 하매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조정조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 외에게 잡혀가게 되면 대면도주에게 통요하여 수여하나 하도록 해서 국법대로 하는 것이 준례입니다. 신의 생각에도 역시 이번에 추자도 이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저 여인들이 반드시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며 우리나라가 태만하의 변방위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게 될 것이고 말을 한다면 그들이 진심으로 성의를 바치겠다는 말이 거짓임을 꺾어버리게 되리라 여깁니다. 다만 대신들의 의견이 거의 불가하게 여기고 있지만 근간에 사세를 보아 말을 해줌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당초 있듯이 요청하는 조건이 들어주기 어려운 것은 허락할 수 없지만 소소한 일은 허락해 주어야 한다고 여겼었는데 이제는 사세가 이렇게 되었으니 만일 들어준다면 그들이 필시 우리가 겁내는 것이라 여겨 반드시 어려운 일들을 요청하게 될 것이어서 이 기회가 매우 난처하다 하였다.